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수능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죠. 좀 한파가 닥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지적 기온이 3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도 8도. 좀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또 예보되어 있네요. 밤이 되면은 이 비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강원 산지에는 좀 제법 비나 눈이 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이런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압골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왕조 실록과 위계가 110년 만에 고향이죠. 평창 오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DB 프로미 농구단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승을 거두면서 현재 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또 영월군 무릉도원 면에서 윤기영 의병장의 공적비 제막식이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죠. 11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 대책을 시행합니다. 기간은 영서지역이 내년도 3월 말까지, 영동지역은 내년도 4월 15일까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설 위해서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 자재 4만여 톤과 장비 200여 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달에 강원도 고용률이 65.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강원도의 취업자 수는 86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70.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강원도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진압자 170명의 명단을 어제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156명, 진압액은 75억 원이고 최고액 진압자는 5억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4명, 진압액은 4억 원이고 최고액 진압자는 1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조선왕조 실록과 위계 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동안에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던 실록과 위계가 또 원수장처인 오대산으로 오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또 아직도 여러 가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정사의 주지 스님이죠. 태우 정념 스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념입니다. 예. 언제 이 실록과 위기가 오대산으로 돌아왔죠? 예, 12일 날 네. 이제 일반에 이 개관을 하는 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11일에 돌아오고 12일에 또 공개를 시작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과 이제 의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왔다가 또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도 이제 보관돼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2006년 실록이 동경대학의 47책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네. 이제 월
월정사 주지는 사고를 수호해왔던 수호 총수로서 네.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이 시대에 그 정신을 계승해서 이 반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력으로 그렇게 해서 환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경복궁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예. 일본 대사관에 즉시 반환 청구 요청서를 접수를 시키면서 그때부터 반환 운동이 이루어졌고요. 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나 또 실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안 되면은 동경대학을 상대로 약탈 문화재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 입장을 가지고 그게 전달하고 그래서 동경대학도 아마 과거에 1932년에 27책을 우리 그 당시는 이제 경성 제국대학이죠. 여기에 이제 이 돌려준 규장각으로 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동경대학에서도 서울대학으로 그렇게 기정하는 이런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오대산 사고번 조선왕조실록과 이제 의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1913년도에 실록 전량과 또 의익의 일부가 일본으로 반출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수운동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 2006년, 2017년에 실록이 또 2011년도에 의계가 그렇게 좀 그 순차적으로 이 국내로 또 환수가 되었었군요. 의계는 이제 총독부에서 일본 천안궁의 이 의전용 참조용으로 의계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재반 행사나 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제 도록으로 남긴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천안궁의 참조용으로 선정해서 이제 보내게 됐던 거죠. 뭐 이 실록과 의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로 그렇게 또 등재가 돼 있는 그런 뭐 세계적인 기록문화 유산이죠. 자, 그런데 이게 또 국내로 환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에서는요 국가유산임을 근거로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 소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오대산 원수장처로 보내는 것은 좀 불가하다, 좀 난색을 표시해 왔었는데. 이것도 사실 또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환수 지금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건 뭐 애초에 65년 한일 청구권 회담 때 목록에 이제 문화재로서 이렇게 청구권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이 반환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은 결국 민간 환수 운동의 결과물로서 돌아왔고 그건 이제 슬로건이 환지 본체였습니다.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건 이제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문화재는 본래 있었던 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난다고 하는 이런 유네스코 헌장 정신에 입각해서 있었던 자리까지 돌아오는 이런 이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정사 또 우리 불교계 또 시민단체 정관계 모든 힘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돌아온 그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초유의 그런 전범이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또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박물관을 새롭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 이것이 이제 그 월정사에 이제 지어진 것입니다만은 이 어떤 규모로 또 언제부터 좀 지어지고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한 1년 전부터 아마 계획을 그렇게 입안을 내서 국가의 지원 또 등등에 의해서 일단 실록의회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 하나의 첨단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하나 이게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네. 이런 공감 속에 지어졌고 또 이제 그건 아마 국립화되지 않고서는 실록의회가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네. 이런 판단 속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초동 결의안을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한지 본체에 대한 결의를 네. 해주고 또 월정사는 거기에 부응해서 실록의 박물관을 국가의 문화유청에 기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국립박물관으로 그 위상이 설정되고 실록의회가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예. 11일 날 개관식을 가지고 이제 일반의 대중 공개를 관람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국립박물관에서 이 환지 본체의 난색을 표했던 것도 보관과 관리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해결한 것이 아예 그냥 박물관을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근데 네. 그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면서요? 예. 지금 한실만 네.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전시 기법이나 또 디지털 등등 내용을 잘 하나 갖추어서 이제 개관을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또 이제 이 2실, 3실이 더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또 전시 공간으로 활용이 돼 가고요. 네. 아마 실록의회는 그 내용 자체도 그렇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활용적인 측면, 소위 뭐 컨텐츠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네. 오늘날 이제 뭐 홀로그램이나 미디어 파사드 또 AR, VR 하는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의 역사, 문화 체험의 장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는 굉장한 하나 이 관광 자원화랄까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고 지역 문화를 더 하나 이게 깊게 연구하고 또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산실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상설 전시실이 개관이 되었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획 전시실 수장고는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 완전체라고 해야 될까요? 실록과 의계 전부 다 현재는 오지 않았어요. 예, 지금 이제 실록 의계는 돌아오고 네. 그다음 1,200한 뭐 여점 이상 되는 연관되는 그런 이제 서적이나 물품들이 네. 다 이제 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내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 오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제 또 이제 온 것이 예정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언제쯤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마 내년 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간들이 또 이제 한 내년 후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조실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실록 원본을 상설 전시하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또 전시 기관 뭐 이런 또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궁방문에 있을 때야 이제 수장고 속에서 잠자고 있어야 됐지만은 네. 이제는 뭐 항습 보행 장치라든지 관리 보존의 기법들이 다 첨단화돼서 상설 전시를 통해서도 전혀 뭐 훼손이나 변질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현대적 기법 속에서 누구라도 언제나 항상 이 관람하고 또 역사 또 내지는 문화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실록과 의계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이와 관련된 또 활용 방안 토론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향후에 좀 어떤 그 계획 또 실행들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더 이제 우리 강원도의 범도민 한수위원회를 결성해서 줄기차게 입선자를 돌아오게 했던 그 열정들을 네. 다시금 이제 법인으로 또 전환을 시켜서 실록 의계 박물관이 더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있는 하나의 컨텐츠나 또 그 정신 이런 것들을 더 축제화시키고 내지는
대중들이 더 이제 디지털 속에서 체험하고 역사문화 정신을 더 하나 이게 직접 체험도 개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역할들을 우리 강원도 또 평창군 또 월정사에서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주에 가보니까요. 이 직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 또 콘텐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평창 또 강원도 이 전체의 어떤 소중한 자원으로 어떤 문화 콘텐츠로 우리 또 실력과 의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발전시키고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록문화유산으로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 이렇게 선포식도 월정사에서 퍼포먼스도 가졌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월정사의 태우정념 주지스님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2023-2024년도 시즌 프로농구가 한창인데요. 현재 원주를 연구로 두고 있는 동부 프로미 농구단, DB군요. 이제 DB 프로미 농구단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올해 성적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주 DB 프로미 농구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 14일 원주 DB 프로미와 부산 KCC와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원주 종합체육관을 방문했는데요. 이 체육관 입구부터 많은 농구 팬들과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프로농구 개막 이후 총 10경기를 치렀는데요. 원주 DB가 1라운드는 8승 1패로 마무리했고 2라운드 첫 번째 경기인 부산 KCC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팀인 안양 정관장과는 2게임 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날 경기 도중 이번 시즌 최초 200점을 득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KCC와는 지난 10월 28일 개막전에서도 경기를 치렀었는데 개막전 역시 원주 DB가 101대 9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경기는 87대 85로 DB가 승리하면서 KCC와 경기에 2연승을 달성했는데요. 마치 승리를 예감이라도 한 듯 원주 종합체육관의 관중석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 경기장에서 시민분들 만나봤습니다. 가볍게 첫 득점 김정휴. 오늘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즐기고 싶어서 DB 농구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너무 재밌고 오랜만에 온 거라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 DB가 이제 지고 있긴 한데 역전해서 마지막에는 우승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B 화이팅! 너무 쫄깃쫄깃했고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선수들이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믿으면서 하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강상진 이제 너의 시대야! 너무 선수도 오늘 계속 연속적인 경기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잘 뛰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부상 안 당하고 남은 경기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2라운드 1승인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경기장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도 아주 굉장히 접전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반을 44대 44 동점으로 마친 DB는 후반전에서 조금씩 점수를 벌리기 시작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정말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주 DB 농구팀입니다. 이어서 원주 DB 박주성 감독과 매 경기마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종규 선수 만나봤습니다. 점점 힘든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른 팀이랑 마찬가지로 계속 퐁당퐁당 경기가 있는데 전적으로 체력이 좀 이제 힘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선수를 고용하고 싶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좀 바뀐 상황에서는 좀 못해준 게 좀 미안한 의미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라도 선수들을 좀 고루 기용해서 체력적인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게 좀 할 생각입니다. 이제 2라운드 첫 경기를 일단은 저희 홈에서 또 이렇게 승리를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KCC가 굉장히 또 멤버가 좋은 팀 중에 하나고 또 처음부터 기세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경기를 임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생각했던 수비가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조금 더 리바운드 단속에 신경을 줬으면 조금 더 이지한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좀 어떤 각오로 임할 예정이신지?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2라운드 시작했고 1라운드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마쳤고 사실 시즌은 이제 시작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2라운드 시작이고요. 6라운드까지 진행되고 내년 봄에 이 최종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선수들 정말 이 부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성적 좀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농구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국 윤기영 의병장의 공적비 지막식이요 지난 6일 영월군 무릉도면 사무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문화원의 엄흥용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윤기영 의병장의 공적비가 세워지고 또 지막식도 하셨는데 윤기영 의병장 먼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윤기영 의병장은 그 원주 호조면 무장리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 중년에 그 영월 무릉도면 그 아래 꼴로 이주했는데, 이분은 그 영월에서 창의한 그 의안 유인석 선생의 중문장으로 그 제천과 충조성 전투를 그 큰 성을 이끈 인물이죠. 특히 그 1907년 일본이 고조 황제를 강제로 퇴시키고 또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때 의부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그 정미의병 들어보셨죠? 네. 이 정미의병에 참가해서 제천 전투 또 원주 실면에 가면 쌀골이 있어요. 네. 이 쌀골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던 그런 대표적인 그 항일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07년에 또 전투 중에 다쳐서 스스로 이제 자결해서 또 순국도 하셨고요. 그렇죠. 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1년에 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가 되었었군요. 네네. 예, 영월군 무릉도면 현재 묘소가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항일운동 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윤기영 의병장의 공적비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뜻을 모은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윤기영 의병장은 그 의미의병, 정미의병, 모든 의병에 참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영국 가평 전투에서 큰 중상을 입고 스스로 자결을 했던 그런 그 인물이죠. 네. 이분의 묘가 지금 영월군 무릉도면 그 명마산 자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영월 군민들이 지난 그 11월 6일 그 무릉도면에다가 그 공적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군 이 항일 의병과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고장이다라고 또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영월은 항일 의병의 중심지입니다. 1896년 유인석 의병장이 영월 관하 2층 문루에다가 그 복수 보영의 깃발을 걸고 의미의병을 처음으로 창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905년에도 영월 주천에서 3개 원룡팔 의병장이 그 의사의병을 일으키고 또 1907년에도 이강현 의병장과 그 영월 김삭관면에 김창태 의병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주천에서 정명 의병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항일 의병이 3번씩이나 일어난 것은 영월이 유일한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문화원 차원에서도 영월의 의병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영월은 그 항일 의병의 구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6년에 걸쳐서 고종병 의병장 창립이라든가 또 김상태 의병장 전적비, 정대혁 의병장 기정비 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6번째로 윤기영 의병장 공적표에 서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올해는 그 영월 문화원에서 보훈부 공모사업 2023 그 보훈 테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선정되어서 그 관내 학생들과 그 2차례 거쳐서 항일 전투지, 보훈 현장 이러한 것을 둘러보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미래를 보기 위해서 또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또 운동들, 이런 또 계획들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영월문화원의 엄흥용 원장이었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